안녕하세요. 면 요리를 전문으로 리뷰하는 면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저희 최애 단골 식당인 대전 신도 칼국수를 리뷰하려 합니다. 대전이 칼국수의 메카라는 건 지난 대선 칼국수 편에서 얘기했고요. 그중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역사와 인지도를 가진 집이 바로 오늘 소개할 신도 칼국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장 조금 보태서 여기를 모르면 대전 사람이 아니라는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저는 약 15년 전 둔산점에서 처음 먹어보고 본점이 대전역 앞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가서 먹어보고 맛에 반해 단골이 되었습니다. 여기를 저에게 처음 알려주신 분은 타지에서 오신 분이었는데 이렇게 맛있는 칼국수는 처음 먹어봤다며 극찬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를 먹어보고 맛집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으니 저에게는 나름 의미가 있는 집이네요. 그 뒤로 몇 번 갔는지는 셀 수가 없고 수시로 두루치기를 포장해다 먹는 최애 단골집이 되었습니다. 신도 칼국수는 1961년 신도 분식으로 개업하여 60년 전통을 자랑하고요. 현재는 본점과 함께 3개의 체인점을 가족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전역 본점 옆 전통 칼국수도 가족이라고 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푸짐한 양, 그리고 매우 개성있는 맛으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고요. 제가 아는 한 방송 출연을 일부러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껏 제가 많은 사람들을 데려갔는데 불만족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대전을 대표하는 맛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칼국수인지 함께 가보실까요? 신도 칼국수는 중촌동의 하상도로 근처 천병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점쟁이인 제가 왜 오늘은 본점이 아닌 중촌점을 소개하는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건 제가 현지인이기 때문입니다. 하필 공무수행 트럭이 딱 가렸네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11시 조금 넘어왔는데 이미 많은 손님들이 있네요. 점심시간에는 거의 웨이팅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착한 가격에 푸짐한 걸로 유명했고요. 지금도 착한 가격입니다. 저는 좌식 테이블을 좋아해서 좌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수육대 하나, 두부두루치기 하나, 소주 하나, 칼국수 하나 주문합니다. 오늘은 휴일이고 작정하고 온 거라 낮술 한잔 땡깁니다. 먼저 수육이 나왔습니다. 국내산 삼겹살인데 오늘은 비계가 좀 많네요. 한 쌈 싸서 먹어봅니다. 잡냄새 없이 맛있습니다. 대세 차은우가 광고하는 대전소주 이재우린입니다. 산소가 많아 빨리 깬다는군요. 칼국수 자체도 맛있지만 고기와 함께 선주 후면이 역시 제격입니다. 행복이란 멀리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누구도 부럽지 않습니다. 두루치기도 나왔습니다. 대전에 두루치기 전문점도 많은데 절대 뒤지지 않는 맛을 자랑합니다. 두부에 금징어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루치기는 대전 고유 음식이죠. 경기도 출신 와이프는 반찬인 두부조림이 어떻게 메인 요리가 될 수 있는지 이해가 어려웠다네요. 지금은 좋아합니다. 두루치기도 소주 안주로 아주 좋습니다. 사실 주량이래봐야 소주 한 병입니다. 예전에 20도 정도일 때가 한 병 딱 좋았는데 요새는 도수가 많이 내려가서 한 병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술 자체를 좋아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음식을 보다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도와주는 매개체 정도로 생각합니다. 물론 술자리에서 얘기가 잘 나오게 도와주는 역할도 크고요. 자, 오늘의 주인공인 칼국수가 나왔습니다. 비주얼 한번 보시고요. 면 위에 들깨가루와 대파 약간을 제외하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은 꽤 많아요. 먼저 국물 맛을 봅니다. 매우 유니크한, 여기가 아니면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딱 이 집 칼국수다 하고 알 수 있는 맛입니다. 개성 만점이에요. 면은 기계면인데 적당히 부들부들한 식감에 간이 잘 배어있는 맛있는 면입니다. 계절에 따라 밀가루와 전분의 배합 비율을 달리하는 건 기본입니다. 그동안 정말 숱하게 다녔는데도 최근에 와서야 국수에 거의 아무 고명도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무런 아쉬움이 없었던 거지요. 물론 주관적인 판단이긴 합니다. 적당한 취기에 미각의 능력이 더욱 증폭되는 듯합니다. 고기 먹고 마무리가 진리입니다. 비나 눈 오는 날이면 더욱 좋겠죠. 이 독특한 육수의 비밀은 소뼈와 멸치, 숙성 양념간장의 콜라보입니다. 사골과 잡뼈를 우린 육수에 멸치를 또 넣어 끓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매일 새물에다 육수를 내는 것이 아니고 한 솥에 물과 재료를 보충하며 계속 끓이는 방식이랍니다. 이것과 비슷한 방식의 요리가 한국의 족발과 일본의 장어초밥이 있습니다.
오래된 족발집은 항상 오래된 족발 장국이 있는데요. 매일 끓이면서 새 족발과 간장과 양념을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야 깊이 있는 맛이 난다고 하네요. 일본의 장어초밥도 위에 걸쭉한 찌유가 뿌려져 나오는데 장어 삶은 육수를 졸여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장어 육수를 매일 끓이면서 새 장어를 넣는 거지요. 그 육수가 있어야 제대로 된 장어초밥 찌유 맛을 낼 수 있다네요. 모두 맛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고 휴일에도 계속 관리를 해줘야 하는 고됨이 있습니다. 저는 찐 단골이니까 느끼는 거지만 예전에 소뼈가 잠깐 수입으로 바뀌고 맛이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치솟는 물가 때문에 가격 방어를 위해 그렇게 했을 텐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타협을 본 거겠지만 소뼈를 수입과 국산을 섞어 쓰기 시작했고 거의 원래 맛으로 돌아왔던 게 기억나네요. 아까 그릇의 변천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청업주 김상분 할머니의 경영 철학이 푸짐한 양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었기에 그 뜻을 따라 아직까지도 거품없는 착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래 대전역 앞 본점으로 다녔었는데 어느 날 맛이 많이 변했어요. 단순히 그날의 컨디션 정도 차이가 아니었기에 알아보니 주인이 바뀌었더군요. 그 본점에서 하시던 분들이 새로 차린 곳이 여기라 저도 수소문해서 알아본 후 계속 여기로만 다니고 있습니다. 다른 지점도 먹어보긴 했는데 여기가 가장 입에 맞아 여기로만 다닙니다. 대전역 본점 옆 전통 칼국수라고 있는데 친인척 관계랍니다. 정확히 무슨 사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숱하게 겪는 이권 다툼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역시 소비자들은 어디가 더 맛있느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저의 입장으로만 생각해보면 현지 식당 사정은 역시 현지인들이 가장 잘 압니다. 그렇다면 현지 식당에 대해선 무조건 현지인들 입맛만이 정답일까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월드스타가 된 BTS도 한국 내에서는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현지인 한국에서 인기를 얻지 못했으니 BTS도 거품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그냥 인기 코드가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음식이건 다른 지역이나 나라로 진출하면 현지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현지 입맛에 맞게끔 수정하는 거죠. 가령 대전에는 부산 돼지국밥이 없고 약간 변형한 수육국밥이 있습니다. 제주도 고기국수집도 있는데 현지의 맛과는 좀 달라요. 실제 부산 출신, 제주도 출신 주방장들이 만드는 건데도 그렇습니다. 현지인들과 외지인들이 선호하는 입맛이 다르기에 현지인들에게 맞추다 보니 맛을 조금씩 바꾸는 거겠지요. 제가 맛집을 찾아다니며 먹기 시작한 것이 15년가량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대전에 있는 모든 집들을 다 가보았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물론 면 요리 포함 유명한 곳들은 거의 다 가보긴 했죠. 하지만 대전의 칼국수 전문점만 수백 군데인데 당연히 다 못 가봤습니다. 여기처럼 선호하는 곳만 자주 다니게 되지요. 면 덕후인 제가 이 정도인데 다른 분들도 다니는 집들은 현지인이라 해도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현지인들이라도 지역 내의 음식점들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내가 안 가므로 거기는 현지인들은 안 가는 곳이라고 생각한다거나 외지인들에게만 널리 알려져 인기 좋은 것을 거품이라고 생각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기는 제가 대전 현지인으로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곳이고 앞으로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계속 다닐 것 같은 집입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어서 면슐랭 가이드 평가가 이어집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평가이니 참고로만 하시면 될 듯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